예, 3차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은 거리의 차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즉 거리가 길면 성능이 우수하다. 뭐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제 여기 아까 문제가 5개의 연속적인 에러가 생겼을 때 어느 방법이 더 우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5개의 연속적인 에러라는 거를 이제 처음부터 5개의 에러가 생겼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박스를 잘 쳐놨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5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예. 그러면 이 5개 에러가 생긴 거에 거리 차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이제 뭐 이 0으로 갔다가 8로 갔다가 또 16으로 갔다가 24로 갔다가 다시 뭐 1로 이제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뭐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는 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리 차는 처음과 끝에 대한 거리 차만 우리가 보면 된다. 이게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행을 열로 바꾸는 요 상태에서 거리차는 1이죠. 얘도 0에서 16으로 갔다가 8로 가고 24로 가고 4로 가지만 결국 처음에서 출발해서 맨 마지막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리차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의 거리차를 비교해 보면 비트 리버스 오더가 4고 로우를 컬럼으로 바꾸는 이 방법은 1이에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비트 리버스 오더의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얼만큼 이게 에러가 생겼냐라는 그 상황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뭐 가지고 할까요? 요거 가지고 할까요? 뭐 0부터 28까지 8개가 왕창 에러가 생긴 그런 상황을 한번 비교해서 보자라고 하면 요때는 요렇고 요때는 여기까지겠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똑같이 거리의 차가 28이 되고 거리차가 25가 돼서 이게 더 기니까 비트 리버스 오다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볼게요. 6개가 깨졌다라고 보면 0부터 처음부터 6개가 깨졌다. 6개 가지고 하지 말고 적절한 게 7개를 이렇게 깨졌다라고 하면 7개를 가서 보면 요거의 거리차는 12지만 요거의 거리차는 17이에요. 그죠? 이때는 이제 로우가 컬럼으로 바뀌는 이 상태에서 거리차가 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비트 리버스 오다가 성능이 우수하게 돼 있다. 뭐 이런 거가 뭐 이제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런 뭐 얘기 없이 어느 게 성능이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 비트 리버스 오다가 더 좋습니다. 얘기를 하면 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성능의 차이는 달라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예, 둘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뒷섞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이제 버스트 에러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정정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제 이거를 지우고 이건 또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지워서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뭐 잘 들어보시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4 곱하기 10의 블록을 이용해서 요 문장을 내가 이제 보내고 싶다 하는 거죠. 예. 이제 이게 요거를 이제 보내게 되면 여기 may 쓰죠. 그 다음에 더, 그 다음에 present 이런 식으로 쫙 써요. 이걸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4 곱하기 10 블록을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행, 10열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글씨를 다 집어넣어주면 다행히 딱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에 꽉 차게 이렇게 되겠죠. 뭐 이게 뭔 뜻이에요? May the present moment be the worst of our lives. 이게 뭔 뜻이에요? 뭐 현재 순간이 우리의 삶에 가장 뭐 나쁘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나요? 하여간 뭐 그런 비슷한 문장인데, 뭐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 문장이 이제 이렇게 있죠. 원래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보내지 않고, 이제 인터리빙을 시킨다 이거예요. 뒤섞는 거죠. 어떻게 섞느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요렇게 한 게, 요렇게. 그러니까 문장이, 얘는 요렇게 문장이 하나씩 있었지만, 이제 섞을 때는 요거 하나씩 이렇게 문장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문장이 되지도 않는 거지만, 다시 말해서, 인터리브 된 거는 여기, 이게, 미프, 그 다음에 ANTO, 그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덩어리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인터리빙 시킨 거죠. 이렇게 인터리빙을 시켰을 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가정을 하냐면 여기 ANTO 두 번째 문장에서 왕창 깨졌다. 우리가 이제 버스트 에러에 대한 거를 바로 잡는 걸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창 깨진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도 왕창 깨졌다. 또 뭐 여기는 하나만 깨졌다고 이렇게 했네요. 여기는 이렇게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왕창 깨지거나 한 개 깨지거나 두 개 또는 세 개 깨지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원래대로 다시 구성을 하면 왕창 깨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여기에 에러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에러가 생겼고 네 번째 문장에서 에러가 이렇게 생겼고 또 여섯 번째 문장에서는 요 하나만 에러가 생기고 여기 일곱 번째는 세 개가 이렇게 에러가 생기고 요런 이제 상황에서 뭐 이런 버스트 에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 버스트 에러에 가깝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이제 다시 재구성을 이렇게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 made the present 이제 원래대로 이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꿔서 요 깨진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더니 요 깨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깨진 걸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써봤더니 이렇게 깨진 걸 봤더니 왕창 깨진 상황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왕창 깨지는 상황이 나왔지만 여기는 듬성듬성 깨지는 상황만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스트 에러가 생겼는데 그런데 랜덤 에러로 바뀐 거죠. 에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어떻게 돼? 치명적인 에러를 줄여주는 거죠. 에러가 생기는 건 생기지만 랜덤하게 에러가 생긴다. 이렇게 왕창 깨지는 거는 뭐 더 이상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듬성듬성 깨지는 게 생기니까 데미지를 좀 줄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블록 인터리빙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인터리버의 기능은 버스트 에러를 잡아주는 건데, 근데 그것이 완전히 없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요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인터리빙을 시켜보고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깨졌다고 가정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재구성을 해봤더니 왕창 깨지는 게 없어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요 숙제를 또 따로 내드리면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금방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
리빙에 대한 이 기능은 이렇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뭐,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순방 동기 채널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는 이 동기 채널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능이 있다. 이런 게 잘 알겠죠, 그죠? 컨볼루션 부호기, 코드 심볼 반복, 블록 인터리버, 또 YC 코드. 이제 이런 기능들은 이 다음 나오는 어떤 채널에서는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이게 채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복잡해져요. 이 앞에 있는 거는 기능이 간단하고, 그 다음 거는 복잡하고, 그 다음엔 더 복잡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통화 채널까지 가면 이 블록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얘들은 꼭 이제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럿 채널은 하는 기능이 뭐였어요? 파일럿 채널은 동기 시간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위상 옵셋을 전달해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동기 채널에서의 기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옵셋 값을 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요 옵셋 값은 똑같잖아요. 뭐하고? 파일럿 채널하고. 그런데 얘는 인식이고, 파일럿 채널은 얘는 요 옵셋 값이 전달이. 이게 서로 달라요.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PN 옵셋 값, 즉 위상 옵셋에 대한 거를 파일럿 채널에서는 실어서 보내는 역할만 해준다. 그래서 보낸 다음에 동기 채널에서 까가지고 뭐가 있는지 본다. 그래서 그걸 인식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상 옵셋 값을 알게 되는 채널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동기 채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요거하고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제 여기 그 데이터를 보내는 이제 롱 PM 코드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이 롱 PM 코드 여기 없죠. 이제 그 다음 채널에 그 뭐 좀 더 쉽게 뭐 알기 위해서 뭐 이렇게 롱 PM 코드에 뭔가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호출 채널도 뭐 이게 좀 한 7개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으니까 걔들이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한번 받아봐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전에 이제 뭔가를 알게 해주거나 뭐 지정을 해주거나, 요거는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옵셋 값을 인식을 한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요 데이터, 요 값은 몰라도 돼요. 처음 인풋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컨볼루션 부호기를 거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또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이런 요 세 가지 데이터 속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주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2K bps라는 놈이 컨볼루션 부호기를 거치면 R 값에 의해서 2배로 바뀐다라고 했고, 코드 심볼 반복을 거칠 때는 이게 이제 한 놈이 2개로 바뀌었냐, 뭐 3개로 바뀌었냐, 4개로 바뀌었냐, 이런 거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시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 2배가 되게 바뀌었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이걸 보고, 아, 2배가 됐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단위가 바뀝니다. 그죠? 지금은 비트 퍼 세크잖아요. 그죠? 비트. 그런데 심볼 퍼 세크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심볼로 바뀌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그죠? 심볼이라는 그런 단위로 비트가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SPS로 바뀝니다. SPS를 계속하는 거죠. 블록 인터 리버는 그래서 이제 여기 2.4가 4.8이 된 거고, 그냥 썩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더 늘어나고 그러는 게 없어요. 따라서 4.8이 그대로 갑니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막
1.2288이라는 놈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야, 이거 두 개가 뭐 이렇게 합쳐서 어떻게 가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요 차이가 있는데, 얘는 엄청나게 빠르게 막 가고 얘는 늦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 몇 배 빠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번 100배 빠르다 않으면 얘가 100개 딱 간 다음에 하나 들어오고, 100개 간 다음에 하나 들어오고, 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걸 두 개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뭐 또, 뭐 어떤 이제 기능을 집어넣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리더라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이제 기능을 확인해 보면, 컨볼루션 부호기는 랜덤 에러 고치는 거, 코드 심볼 반복은 전력을 감소시켜서 세이브 시키는, 그 다음에 블록 인터리버는 버스트 에러를 정정하는 거다. 와시 코드는 뭐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기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 채널은 별로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호출 채널에 대해서 한번 보죠. 호출 채널을 보면 어때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담겨져 있죠, 그죠? 보시면 컨볼루션 부호기 그대로 있죠. 심볼 반복기 그대로 있죠. 블록 인터리버 그대로 있죠. 또 YC 코드 들어가죠. 바뀐 거는 요거 밑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가 점점점 조금씩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이제 이렇게 뭐 두 개로 나눠지죠. 조금 느린 거, 좀 빠른 거.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 거치면 뭐 당연히 19.6이 들어가면 두 배 돼서 9.6이 들어가면 두 배 돼서 19.2, 4.8이 들어가면 두 배 돼서 9.6 이렇게 돼요. 코드 심볼 반복은 이제 이 속도에 따라서 이 반복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뭐 있어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배가 되라. 이렇게 이걸 줘요. 반복을 몇 번 시키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요 19.2는 그대로 가고 9.6은 곱하기 두 배 돼서 19.2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코드 심볼 반복기를 거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이터 속도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근데 나중에 또 통화 채널 보시면 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걸 거치면 하나로 딱 통일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건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롱 코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좀 보냅니다. 그래서 롱 코드에 엄청나게 많은 이 롱 코드가 숏 PN 코드는 15개의 레지스터가 있다라 해서 2의 15승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는 2의 42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42개나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마스크를 씌우는 그런 거를 썼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코드 중에 내가 보낼 데이터 그 놈을 이렇게 마스크를 확 씌워가지고 깨지지 않게 딱 이렇게 밀봉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YC 코드로 딱 이제 그렇게 밀봉해서 이제 그 값을 보냅니다. 근데 이 데시메이터라는 게 그게 뭐냐? 이 데시말이 이제 뭐 십진수를 얘기하잖아요. 데시메이터. 그러니까 이게 뭐 데시말이 10분의 1인가 뭐 그런 뜻도 갖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10개 중에 뭐 하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의 기능에서는 이 속도를 바꿔주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10분의 1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1.288이라는 값으로 이제 이게 확산이 돼서 들어오면 그 값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왜 바꿔주느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속도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를 떨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데시메이터는 그 속도를 뭐 변경시켜주는 장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1.288이 19.2로 바뀌었으면은 이게 몇 분의 몇을 곱하면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1.288이라는 메가에다가 19.2K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 값이 뭐가 나오느냐? 한번 여기 한번 써볼까요? 제가 이게 얼마인지 아마 예, 계산을 요 계산기로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1.288 한번 써보고 나누기 19.2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예, 이게 64분의 1이 64가 돼서 나누면 64가 돼서 64분의 1 데시메이터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64개 중에 하나씩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바뀐다니. 그래서 이거를 64분의 1 데시메이터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만큼. 이거는 여기에 있는 속도와 여기 있는 속도를 보고 이 값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값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기능만 하나 추가되는 거다. 그렇게 뭐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호출 채널에 대한 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배울 게. 뭐 물론 이제 여기 기능이 있는데 호출 채널의 기능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기 써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면 뭐 오버헤드 메시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오버헤드 메시지라는 게 여기 써 있는데 시스템 파라메타, 뭐 액세스 파라메타, 인접셀 리스트 이런 게 뭐냐면 뭐 그거죠. 이제 내가 전화를 빨리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했으면 그 사람하고 빨리 연결을 해서 통화가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건 전화번호가 뭐 016이냐, 뭐 018이냐, 019냐, 뭐 이런 지금은 이제 010으로 통일돼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어느 사업자 거냐라는 거를 이제 또 알아야 되겠죠. 이게 KT냐, 또는 뭐 SKT냐, 또는 LG U+냐, 뭐 그런 거를 이제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또 내 기지국이 여기에 있고 또 이제 어딘가에 멀리서 어떤 기지국에서 이제 오고 있을 테니까 그 기지국의 그 뭐 위치 뭐 이런 거가 또 뭐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사전에 알려줍니다. 그런 거가 오버헤드 메시지라고 해요. 네, 그걸 미리 이제 이걸 받아서 알면 좋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호출 채널은 이제 내가 어쨌든 뭐 전화에 대한 거를 뭔가 그 이제 통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제 미리 사전에 통화가 빨리 터질 수 있게끔 이걸 알려준다. 그러니까 호출 채널이 전달될 때는 통화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파일럿 채널도 통화 아직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동기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호출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통화가 딱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여보세요 했는데 상대편이 여보세요 하잖아요. 서로 여보세요가 딱 되는 순간 통화 채널이 뚫립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제 빨리 뚫릴 수 있게끔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호출 채널에 대한 얘기는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몰라야 됩니다. 통화 채널에 대한 거는 이제 요거는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건데 통화 채널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뭔가 이제 추가된 게 뭐 조금 있죠. 그죠? 예, 한번 보시면 길산 보기 이게 이제 컨버레이션 보기 이거 그대로고 코드 심볼 반복 그대로고 블록 인터리버 그대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새로 추가된 것만 이렇게 보면 전력 제어 비트라는 놈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데시메이터가 하나 추가가 이렇게 또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놈이 또 이렇게 추가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한 4개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는 있는데 뭐 이것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력 제어 비트라는 거가 드디어 이제 이 전력을 이제 컨트롤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는데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장 간단한 이제 이론은 이 기지국 가까이 붙어 있는 단말기 요 얘는 이제 전력을 조금 약하게 쏴주고 멀리 떨어져 있는 놈한테는 전력을 세게 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거리에 따라서 이 전력의 차등을 시켜주는 이게 가장 이제 원시적인 그 전력 제어 방법인데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전력 제어를 드디어 통화가 뚫릴 때는 쓴다.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이거는 이제 데시메이터는 뭐예요? 속도 조절하기 위해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속도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 넣는 거죠. 뭐 그런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프레임 품질 지시자라는 게 이게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또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에러를 확인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 에러 확인 막 많이 하잖아요. 여기 에러 생긴 거 이거 바꿔주기도 하죠. 여기 또 에러 또 이제 생긴 거 또 바꿔주죠. 근데 얘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신뢰성 있게끔 날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통화 채널은 실제 막 이제 뚫려가지고 막 많은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도 가변적으로 가요. 이제 좀 복잡한 놈들은 이렇게 빠르게 이제 보내주고, 조금 이제 간단한 경우는 이렇게 적게 보내주고. 이게 사람이 이제 말로 하는 것도 말을 막 많이 할 때는 속도를 빨리 해주고, 뭐 내가 듣기만 한다든가 말을 천천히 한다든가 하면 속도를 느리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변적으로 컨트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얘는 뭔지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속도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가는지 그런 설명을 다음 주차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